네, 샘이 만난 사람 이번 달부터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장한솔이고요. 작곡가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러 온 분은 방지성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첼리스트이자 동시에 이제 공연 기획자, 조그마한 공연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방지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가 좀 심해졌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저희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많은 문화예술계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이 많이 취소되기도 했고요. 올해는 이제 그 취소된 부분들을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의 활동하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굉장히 재미있고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구나 많은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는데, 선생님의 어떤 첼리스트로서의 활동 혹은 단체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첼리스트로서 하는 활동은 제가 2016년도에 귀국을 해서 이제 바로 군대를 갔다가, 사실 음악가로 사회에 이제 나온 건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는 바로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운영 중인 에티카 앙상블입니다. 2018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실 아무 큰 어떤 뜻 없이 당연히 공연단체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제 공연단체를 만들고 동시에 제가 고해에 이제 한예종의 예술경영 입학을 하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2019년도 사업이죠. 2019년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단 사업에 2년 과정으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총 8번의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성과를 조금 발했던 건지 저희가 2020년부터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협력예술단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촬영하는 장소에 상주를 하면서 꿈의 숲 아트센터에 이제 연간 12회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공하고 있는 공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만드는 공연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클래식 애호가를 위한 공연은 아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들으셔도 어떤 음악의 퀄리티나 예술성 부분에서는 공격당하지 않게 최대한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게 애호가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토크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저희가 이 토크를 하는 이유가 저희 단체의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은 어떻게 해도 이게 쉽게 접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대중화한다기보다는 우리 음악을 보러 오신 분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주도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맥락을 만들어 드리자라고 해서 그 맥락을 제공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스스로 감상할 수 있게 토크로 안내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되게 책이라든지 영화 아니면 네, 미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곁들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 음악 자체가 내가 평소에 보고 듣는 책이나 음악, 영화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저희는 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공연을 한 곡지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저와 대화 나눴던 공연들 중에 타로와 함께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잘 안 엮여졌거든요, 상상으로 했을 때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타로 공연은 사실은 약간 얻어 걸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교하게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과는 완전히 달라졌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 생각을 했던 거는 왜 신년음악회를 왈츠를 해야 하나? 그게 한국인의 정서에 맞나? 그러면 한국의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신년을 어떻게 축하할 수 있을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아마 도남은 국악단일 텐데 거기서 살풀이 음악회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분의 사연을 듣고 이제 무당분께서 실제로 구슬 진행하면서 살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한국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점을 보지 않나, 신년 운세라든지. 그럼 우리도 운을 좀 점쳐볼 수 있는 음악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렇다고 사주를 하자니 이거는 동양적인 거라서 저희랑 조금 맥락이 안 맞겠다 싶어서 별자리나 뭐 혈액형 아니면 타로를 조금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제 입장할 때 타로 카드를 나눠 가지고 이제 뭐 본인의 마음의 질문을 품고 타로 카드를 뽑아서 이제 공연 중에서 타로 마스터의 어떤 설명을 통해서 자신의 고민이 조금 해소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저희가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전달 드리면 본인들이 약간 내 고민에 맞는 음악이다라고 느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타로 마스터 선생님께 전화를 딱 드렸는데, 타로 마스터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음악이랑 타로는 모두 수비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분이랑 무조건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안을 해주신 게 본인이 쓰신 책 중에 소울 넘버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게 사람의 다 각자 양력 생일이 있는데 그 양력 생일 한 자리 숫자가 될 때까지 더해서 모든 사람이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별로 사람의 어떤 행동하는 태도라든지 뭐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넘버였는데, 저희가 이 넘버를 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작곡가를 한 50명 이상 정도 그 소울 넘버를 계산을 했고, 그래서 그 소울 넘버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곡가와 작품을 넘버별로 골라서 이제 연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주를 오셨던 분들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소울 넘버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울 넘버와 맞는 작곡가를 알게 되고, 그 소울 넘버의 특징이 드러난 작곡가가 쓴 대표곡들을 들으면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어필하고자 만들었던 공연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조금 정형화된 음악회를 벗어나서 관객과의 어떤 소통의 밀도도 높이고 또 다른 흥미로운 점들을 제공하는 게 그 공연의 목적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도 코로나긴 했지만 이제 진행자가 마스크를 쓰고 마이크를 들고 관객석에 가서 관객이 그 자리에서 즉석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공연 형식이 관객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최선인가, 그리고 그거를 너무 거부감이 들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조금 부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실험을 계속 하는 중에 계실 텐데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로는 단체를 만들 때는 그냥 보통의 음악 단체 하나쯤 필요해서 근데 지금은 조금씩 그 본인의 가치관이나 방향이 잡혀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악가로서 어떤 개인 방지성 혹은 에티카 앙상블로서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일단 음악가 개인으로서 저는 이 음악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음악가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법한 음악가들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대체가 불가능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전체 음악계를 구성하는 음악가들 중에 진짜 상위 1%에 불과하고 실제 99%의 음악가들은 저마다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제가 음악 생활을 하는 동안 음악계에서 제 목소리를 작게나마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가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이 단체 또한 뭐 전혀 다르지 않은데 이 단체는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 증폭해주는 확성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예술적인 비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회적인 아픔을 경감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음악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사회적인 미션도 같이 지금 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씩 더 이제 사회적인 영역에 대해서 발을 넓혀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예술성을 확보하면서 네. 동시에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네. 기대하시는 거죠. 그 방향에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조금 설계되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실까요? 사실은 제가 이런 미션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선배님 아니면 스승님들께 조언을 구할 때마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팀을 조금 더 공연단체지만 창업을 했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처럼 생각을 하려고 했고 그 일을 해나가는 여정에서 각자의 음악가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공연단체 내에도 이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발전 중에 있는데 역시나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긴 합니다.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멤버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팀 전체가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음악 단체지만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음악 단체지만 사회적인 목소리도 충분히 내고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저희가 저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어떤 감동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어떤 말과 글로 본인의 생각과 활동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능숙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뭘 좀 하면 배울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굉장히 그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노력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대학 시절이나 제 사고가 확정되던 시절에 책을 좀 많이 읽고 그것들을 제 생각으로 다시 글로 한 번 정도 풀어내는 연습들을 꾸준히 했었다면 지금보다 제가 기획을 하고 아니면 이런 기획안을 남들에게 제안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방지성 선생님처럼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꿈꾸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또 다른 방지성에게. 네,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외로운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음악 활동을 하는 게 맞았던 걸까? 지금이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나? 왜냐면
음악계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공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함께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갈 수 있는 음악적인 동료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외로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음악 아닌 분야에서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었고, 그리고 음악계 안에서도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 나간다면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단체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동력들을 꾸준함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롭더라도 꾸준하게 걸으시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지 선생님과 대화 나눴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 조리 있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